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적인 피부병, 기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서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치유력으로 만성적인 피부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반려동물 카페를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냐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치료력을 회복해서 강아지의 만성 피부병의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만성적인 피부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사례만을 소개해 드리고, 물론 그 사례에는 그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후에 나중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집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상담받고 어떤 방식으로 돌봐주면서 강아지 피부 상태가 좋아졌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쓰거나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애들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사례만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기병, 피부병으로 반려견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용을 보고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연 치유력으로 만성 피부병 벗어나기. 먼저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내원한 몽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11살 된 요크셔고 5, 6년 전부터 피부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발가락을 핥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건 심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약을 계속 처방받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주로 스테로이드였고, 그 가려움증은 한 10 정도로 엄청나게 가려움증이 심했고, 그러면서 긁으면서 전신적인 탈모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보시면 귀 끝에도 털이 거의 빠졌고 과색소 침착된 상태고요. 그리고 발도 핥아서 털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이게 모든 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도 또 입 주변도 보시면 털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반대쪽 귀고, 그리고 다리 부분, 배 옆구리, 그리고 복부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털이 다 빠져 있고 과색소 침착되고 또 끈적거리는 지루가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옆구리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털이 전체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지루로 인해서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 또 비듬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좀 약간 완화되더니 그 이후로는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고, 다니는 병원에서는 이게 체질이라거나 아니면 유전자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병원에서 아이 어떤 가려움증이나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호자분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려움증만 스테로이드, 아포켈, 아니면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을 처방받으면 가려움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이게 좀 나아지나 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증상만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 기운인 동안에 가려움증이 덜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반복합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기 같은 경우도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기병을 유발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나 약물 처방하고, 이 주사나 약물이 거의 항생제 아니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약도 듣지 않고, 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나중에 쿠싱이나 간, 신장 그런 거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기가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러면 외이도를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런 문제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약만으로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병원은 항생제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같은 증상만 억제하는 약물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받고 아이를 돌봤을 때 아이가 얼만큼 개선되어지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만성피부병 치료 사례, 먼저 함양에서 온 사랑이라는 애, 얘는 11살 된 아이고 5년 전부터 피부병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약간 증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고, 그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요새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도 여러 번 처방 받았고,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쿠싱이나 첨포창 의심된다고 또 다른 검사를 하자고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서 저희 병원에 온 사례입니다. 사랑이가 저희 병원을 처음 봤을 때 보면 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적이 심하고 혈관들도 노출되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고, 피부 여기저기 농포가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엉덩이 쪽도 보면 과색소가 침착된 상태였고, 하여튼 전신적으로 가려움증 증상이 심한 상태였고요. 발 같은 데 깨물어서 털이 이렇게 빠져 있었고요. 발가락도 핥아서 깨물어서 털이 다 빠져 있고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랬던 사랑이에게 저희 병원에서 뭐를 바꿔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안내해주고, 또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권해서 사용해보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피부가 붉었던 것도 많이 진정됐고, 또 발도 털이 다 빠졌던 것들이 털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털이 좀씩 자라고 있고요. 이 사랑이의 사례는 보호자분이 가정의학과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예전 상태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 상태와 관련돼서 환자 차트 쓰듯이 잘 정리해서 보내주신 후기가 있으니까 이 위에 링크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으로 남양주에서 왔던 루이, 얘는 5살이었고 피부 전체적으로 농포가 반복됐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농피증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동물병원에서 항생제를 장기간 처방받았습니다. 사이토포인트 이것도 처방받았고, 그런데 오랫동안 항생제를 처방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듣는 항생제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이다 싶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루이 피부 보면 이렇게 털 안쪽으로 농피가 여기저기 잡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꼬리인데도 이렇게 농성 가피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음부도 그렇고, 또 배인데도 보면 여기저기 농포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분들을 바꿔서 돌봐줄 것을 권했고, 물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그런 건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4월달이었고 집에 가서 저희 병원에서 입욕을 많이 권하는데, 입욕을 자주 하기 위해서 털을 다 깎은 상태에서 보면 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상담해 주는 대로 아이를 돌보면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의 피부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적이 다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이런저런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던 거가 저희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항생제 그런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저것 바꿔서 관리해 주면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왔던 별님이, 얘는 7살 된 아이였고 얘도 가려움증은 10 정도였고, 그리고 사이토포인트 이거 2년 동안 계속 처방받았고 그랬던 아이고, 보시면 발이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퉁퉁 부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안내준 대로 관리하면서 한 2주 만에
붓기가 많이 가라앉고 또 털들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밴드도 보면 붉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피드백을 주신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나중에 멈춰서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상담받고 8일이 지난 지금 가장 먼저 식구들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피부에 끈적이는 진이 줄어들어서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들지 않았던 꼬리도 들면서 산책도 해요. 그리고 발사탕 빠는 횟수도 줄면서 붓기도 줄었어요. 이런 반응을 저희 병원에서 상담받고 간 보호자분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안내해 준 대로 하면서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고 또 비듬도 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쿰쿰한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왔던 보리 같은 경우, 얘는 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통 저희 병원에 오는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다니던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니까 찾다 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보호자분이 예전에 다른 요끼를 키웠는데 걔도 피부에 문제가 있었고 계속 약을 치료하다가 결국 쿠싱이 생기고 그리고 췌장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예전에 아이 치료받듯이 동물병원에서 약 처방받고 증상이 가라앉았다가 또 재발하면 또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저희 병원에 왔던 사례입니다. 얘 주된 문제는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요 눈 밑에가 짓물러서 털이 빠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 눈물도 거의 나지 않고 요 아랫부분이 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 부분뿐만 아니라 발사탕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줄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줬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왔던 옹심이, 얘 같은 경우는 지방층염이라고 자가면역 질환인데 보시면 동네에서 항생제 처방받다가 자꾸만 재발되고 번져서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에 왔던 아이인데 피부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이거는 피하에 있는 지방이 괴사돼서 피부에 구멍 뚫리고, 이게 한 군데가 좀 아물면 또 딴 데 생기고 또 한 군데 아물면 또 딴 데 생기고 그런 증상이고요.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꼬리인데도 그러면서 피부 전체적으로 염증기가 있다 보니까 털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이 또한 저희 병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뭘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많은 부분을 바꾸면서 4개월 후의 사진을 보면 털이 빠졌던 부분 털 다 자라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엉덩이 부분도 다 정상화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태가 반복되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후암동에서 왔던 라라 같은 경우는 얘는 귀가 계속 안 좋았는데 얘 반복돼서 저희 병원에 왔던 사례들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귀가 이렇게 뻘겋게 발적이 된 상태였는데 2달 있다가 피드백을 주신 거 보면 라라 귀가 좋아져서 가끔 세정만 해줘도 되는 정도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왔던 동백인데 얘도 가려움증이 주된 문제였고 계속 스테로이드 처방받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내원했던 아이인데요. 저희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가 발적이 되어 있고 부종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발가락도 계속 핥아서 붉은 상태였고, 그런데 한 10일 정도 있다가 피드백을 주셨는데 보시면 옆구리나 몸통 근지럼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심할 때 발만 좀 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웅이 보호자분이 보내주신 카톡 보면 영웅이 깨끗해졌고 발만 조금 붉게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곰돌이는 3년 이상 앓던 귓병과 피부병도 100% 완치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카톡이고요. 또 쿠쿠, 얘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양주의 보리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셨는데 가끔 올라오긴 해도 예전에 비해서 80에서 90% 좋아졌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방금 여러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체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반복하지 않고 또 다 집에서 이것저것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내주신 피드백들도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이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재발하던 그런 기병이나 피부병 그런 상태가 약을 쓰지 않고도 아이가 좋아졌다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으로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바꿔주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으니까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렇게 병원 광고냐 그냥 본인 광고만 하네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강아지가 오랫동안 기병의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보호자분이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 유튜브 영상을 봤다가 계속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냥 광고하냐 그런 댓글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자연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가 참 힘든 일인데 용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돈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 치료 상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료 사례나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례들, 걔네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사시는 곳에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기병, 피부병 치료를 받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담받고 중간에 한번 체크하고 그러고서는 대부분 다 집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러고서는 아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저희 병원에 오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피부과 병원에 갔더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다고 그러는데, 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피부병이 생기고 기병이 생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재발되지 않으면 그렇게 병원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재발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런 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병원에 손님이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그런 피부병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관리해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 상태가 좋아지고, 보호자분들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 돌봐주게 됩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병원을 찾는 일이 없게 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손님에게 저희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반복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하나로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아이들마다 피부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원인 또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아이 피부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이 상태를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거미경이나 현미경 검사, 뭐 피부 조직 검사, 그리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상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내드리는 게 이 아로마 입욕제인데, 요것 또한 여기에 브랜딩 해드리는 이 에센셜 오일이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제가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 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드리다 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피부 초진 같은 경우는 1시간 가까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이의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은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웠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동물병원에서 기병이나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기병이나 피부병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그냥 영상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거리가 좀 된다 하더라도 한번 시간 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물론 저희 병원에서 상담받고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상담 받으면서 느낀 거는 상담 받았던 반려견 중에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리가 되더라도 한번 크게 마음 먹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호전된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정말로 아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